마음에 든 인간이나 포켓몬을 냉기로 얼려서 장식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미남만 노린다고 합니다. 미남만 노린다니, 이거 무서워서 어떡하지? 이거 무서워서 잠도 오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화의 돌은 이제 포켓몬을 진화시키는 돌인데 대표적으로 EV를 많이들 진화시키죠. EV 자체가 처음에 나왔을 때 진화의 돌에 따라서 세 가지 포켓몬으로 진화를 하기 때문에 너무 귀엽습니다. 진화의 돌 같은 경우는 겉보기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포켓몬을 진화시킬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돌이다. 근데 여기서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진화를 하지? 이제 포켓몬을 분석하다 보니까 얘들이 단 하나도 허투루 맞는 게 없어요. 진화의 돌은 무슨 원리로 진화를 하는 걸까? 첫 번째로 주목한 부분은 바로 EV입니다. 그래서 EV의 도감 설명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세 종류로 진화 하는 희귀한 포켓몬, 이건 뭐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불규칙한 유전자를 가졌대요. 이렇게 귀엽게 생겼는데 사실은 불규칙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뭐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돌에서 나오는 방사선에 의해 몸이 갑자기 변이를 일으킵니다. 갑자기 뭔가 이상해지죠? 이거 1세대부터 있던 설정이거든요. 방사능 덩어리가 내뿜는 방사선 때문에 유전자가 변이를 일으켜서 진화하는 게 진화의 돌 진화였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제 모든 실마리가 풀리는 게 진화의 돌로 하는 진화는 취소가 안 됩니다. 이게 뭐 게임 시스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조금 이제 끼워 맞춰 보자면 방사선에 의해서 변이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포켓몬 진화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진화의 돌을 사용하고 나면은 그 기술을 진화한 포켓몬은 못 배워요. 정말 이상한 부분은 이 정상적인 진화라면 진화하고 나서 그 기술을 더 잘 배워야 되잖아요. 애초에 이게 비정상적인 강제 진화다. 이걸 제가 처음 알았을 때 제일 소름 돋았던 부분은 진화의 돌이 아니라 방사성 덩어리잖아요. 포켓몬을 방사능에 노출시켜서 진화하자인데 이름을 그럴싸하게 붙여가지고 포켓몬을 방사선에 픽복시키는 과정을 진화의 돌 진화라고 예쁘게 포장을 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소름이 아니었나. 이 부인은 아직은 행복해 보이는데. 메타몽은 변신 포켓몬이라고 불리고 변신에 대한 내용밖에 없어요. 도감에 변신의 모든 걸 다 바친 포켓몬인데 여기까지 뭐 당연한 거잖아요. 이제 변신이 컨셉인 포켓몬이니까. 유일하게 변신을 배울 수 있는 포켓몬이 단 하나 더 있어요. 그 포켓몬이 바로 뮤입니다. 궁금해가지고 기술 변신을 눌러봤더니 변신을 배울 수 있는 포켓몬이 딱 두 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메타몬과 뮤밖에 없었고 다양한 포켓몬이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메타몬만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메타몬과 뮤만 배우는 걸까? 제가 그 다음으로 생각한 게 메타몽의 서식지가 초창기에 포켓몬 저택이라고 불리는 이름은 포켓몬 저택인데 연구실이에요. 폐허가 된 연구실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야생에서 뭔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포켓몬이 아니라 무슨 이유 때문인지 박살이 나가지고 폐허가 되어버린 연구실에서만 메타몽이 나와요. 이것만으로도 뭔가 연구실에서 탄생한 좀 수상한 포켓몬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연구실이 바로 포켓몬 이제 초창기 작품에서 뮤츠가 탄생한 연구실이에요. 포켓몬 초창기에 나온 최초의 전설의 포켓몬이고요. 능력치가 굉장히 뛰어나고 지금까지도 최강의 포켓몬 중 하나로 유명하고요. 좀 슬픈 탄생 비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뮤츠 같은 경우는 최강의 생물을 만들기 위해서 유전자를 조합하다가 만들어진 포켓몬이고요. 포켓몬 설정해 보시면은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최강의 힘은 넣었지만 상냥한 마음은 만들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설정이 있을 정도로 게임에서도 이제 최강의 포켓몬으로 마지막에 만날 수 있고 실제로 극장판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개봉한 걸로 알고 있고요. 최강의 포켓몬이 됐지만 결국 그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연구실을 부수고 나간 포켓몬입니다. 그래서 메타몽이 등장하는 그 연구소 자체가 그 뮤츠가 부수고 나간 연구소였던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뮤츠가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은 버려진 이제 일기들이 있어요. 그 일기들을 읽다 보면은 포켓몬 탐험하는 사람들이 뮤를 발견했고 뮤의 유전자를 떼다가 만든 게 뮤츠다라는 설정이 나오거든요. 세 가지 부분에서 이상한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메타몽과 뮤의 색깔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둘 다 분홍색 그리고 색이 다른 포켓몬 가끔 변종이 있거든요. 변종 색깔도 하늘색으로 똑같아요. 두 포켓몬이 이상할 정도로 색깔이 비슷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둘 다 변신을 배운다고 했죠. 세 번째로 이상한 부분이 둘의 키와 몸무게가 굉장히 비슷해요. 두 포켓몬의 몸무게가 굉장히 비슷하고 키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둘이가 한 10cm 차이가 날 거예요. 뮤가 형태가 무너지면은 메타몽 사이즈가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정말 이상하지만 뮤는 모든 능력치가 전부 100이에요. 체력 100, 공격 100, 방어 100 이게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특별한 수치인데 메타몽은 모든 능력치가 48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이상하죠. 마치 모든 능력치가 100이었던 뮤가 모종의 이유로 능력치가 하락하면서 모든 능력치가 48로 변한 건 아닌가. 메타몽의 탄생 비화는 뮤의 실패작이다. 뮤를 뮤츠로 바꾸는 실험에서 실패했을 때 뮤가 이제 형태가 헝클어지면서 메타몽이라는 약간 좀 끈적이고 굉장히 이상한 다만 뮤가 가지고 있었던 변신 뮤는 원래 변신할 수 있는 포켓몬이니까 뮤가 할 수 있는 변신이라는 특성만 남아버린 일종의 실패작이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소개해드릴 포켓몬은 불켜미인데요. 불켜미는 보시다시피 이제 양초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상당히 참신하죠. 양초를 모티브로 만들어졌고 이제 생김새도 귀엽기 때문에 아주 사랑스러운 포켓몬. 겉보기에는 정말 귀엽고 매력 넘치는 포켓몬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포켓몬은 절대로 키우면 안 되는 포켓몬. 가장 큰 이유가 불켜미가 귀엽게 생겼지만 양초잖아요. 이 양초가 사실은 사람의 생명력, 주변에 있는 생물의 생기를 빨아들여가지고 불태우는 포켓몬이에요. 그래서 귀엽다고 옆에 두고 있으면은 제 생명력을 계속 빨아들여서 불태우고 있는 포켓몬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두면은 안 되는 포켓몬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봐도 굉장히 불쾌한 포켓몬이지만 얘도 진화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저렇게 귀여울 때는 먼저 와서 불태우진 않아요. 근처에 있는 걸 빨아들여서 불태울 뿐이지. 진화하면 이제 램프라라고 불리는 굉장히 좀 기분 나쁜 포켓몬으로 진화를 하는데 생김새부터 약간 저승사자처럼 생겼어요. 이 포켓몬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불태우는 정도가 아니라 불태울 영혼을 찾아서 병원 근처를 서성거려요. 죽어가는 사람들 영혼 이제 빨아들이려고 굉장히 불쾌한 포켓몬이고요. 그다음에 얘가 또 진화하면 더 심각해지는데 램프라가 진화하면 샹들라라고 샹들리에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굉장히 인기가 많고 참신한 포켓몬이에요. 능력치도 아주 좋아서 사람들이 자주 키우는 포켓몬이지만 샹들라는 제가 알기로는 불태우는 정도가 아니라 저승으로도 못 가고 구천을 영원히 맴돈다 이런 도감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샹들라를 키운다면은 영원히 구천을 떠돌 그 다짐을 해야겠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왜 이런 설정을 만들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고스트 포켓몬 탑4 안에 드는 포켓몬입니다. 일단은 생김새도 포켓몬 같지 않고 이름도 참 그렇습니다. 네. 모래성이라고 하네요. 네, 이 포켓몬도 겉보기에는 굉장히 귀엽고 이름도 귀엽잖아요. 근데 설정을 보시면은 뭐 그렇게 귀여운 포켓몬이 아니라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얘는 이제 자기 힘으로 만들어진 모래성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조종해가지고 이제 몸집을 키우는 포켓몬이에요. 조종해서 모래성을 쌓게 만드는 거죠. 문제는 얘가 이제 모래성이잖아요. 늪처럼 사람이나 이제 포켓몬을 빨아들이나 봐요. 가까이 있으면 이제 붙잡아가지고 이제 빨아먹는 거죠. 밑에를 확인해 보면은 수많은 포켓몬들의 뼈 무덤, 인간과 포켓몬의 뼈가 대량으로 묻혀 있다는 설정이 도감에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귀엽게 생겼는데 그 내막을 살펴보시면 수많은 포켓몬들의 뼈가 대량으로 묻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량의 뼈가 묻혀 있는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모래성이라는 설정을 보시면은 크기가 커지는데 한계가 없어요. 그 말인즉슨 이게 작은 모래성이면은 적당히 빨아먹고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모래성에다가 계속 크기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크기가 클수록 안에 이제 묻혀 있는 뼈는 더 많겠죠.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시면은 거의 그냥 집보다 큰 산만한 모래성이당이 이제 집을 덮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밑에는 얼마나 많은 뼈가 묻혀 있을지 알 수가 없다. 지우는 먹었나요? 지우는 왜 안 먹힐까요? 쟤는 한번 혼나봐야 될 것 같은데. 누니와도 제가 굉장히 좀 불쾌한 포켓몬이다. 누니와를 정말 불쾌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죽이는 방식이 있어요. 굉장히 사이코패스 포켓몬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누니와의 도감 설명을 보시면은 마음에 든 인간을 냉기로 얼립니다. 원래 보통은 마음에 들면 잘해주려고 하잖아요. 마음에 들면 잘해주거나 뭐 좋은 관계가 되려고 하는데 누니와는 마음에 든 인간이나 포켓몬을 냉기로 얼려서 자기 보금자리에 가져가서 장식을 합니다. 약간 컬렉션, 피규어 컬렉션을 장식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좀 소름 돋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 사실 제가 누니와가 가장 소름 돋는다, 굉장히 기분 나쁜 포켓몬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설산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을 이제 좀 공격하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중에서도 설산에 등산온 남자를 얼려버려서 집으로 가져간다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미남만 노린다고 합니다. 정말 무섭지 않나요? 제 생각에는 가장 무서운 포켓몬이 아닌가. 미남만 노린다니 이거 무서워서 어떡하지? 이거 무서워서 잠도 오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스는 이제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유령 포켓몬인데요. 초창기 1세대 최초의 포켓몬 중에 하나이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는 고스트 포켓몬이 고스, 고스트 팬터 얘네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진화형이랑 사실상 같은 포켓몬이잖아요. 이렇게 상징적인 부분으로서도 굉장히 고스트 타입 그 자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얘네들은 설정을 살펴보면은 더욱 약간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데요. 일단은 고스는 뭐 그렇게 사람 해치진 않지만 독가스예요. 굉장히 위험하고요. 단순히 독가스가 아니라 최근에 나온 도감 설명을 보시면 가스에 약간 죽은 이들의 영혼이 5% 정도 들어갔다. 가스와 영혼이 결합된 생명체가 고스트, 약간 이런 설정이 조금 있고요. 근데 문제는 고스트가 진화를 하면 더 강해질 거 아니에요. 고스트가 진화하면서 고스트가 되는 순간 갑자기 이제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스트 같은 경우는 설정이 굉장히 너무 리얼해요. 어둠을 틈타가지고 가스로 된 손을 뻗쳐서 사람의 어깨를 두드리기를 좋아한다. 이 묘사가 어떤 이제 문학가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상상이 되죠. 어둠 속에 혼자 있는데 누가 어깨를 두드린다는 거죠. 근데 그 두드리면은 떨림이 멈추지 않는대요, 사람이. 그래서 그 떨림이 멈추지 않아서 그 죽음에 이른다.
이런 설정이 좀 있는데 이 정도만 해도 무섭기는 하지만 그렇게 사람을 잘 죽이는 편은 아니에요. 여기서 진화해서 팬텀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사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목숨을 빼앗으려고 어둠 속에서 일부러 나타나요. 산에서 조난당하면 이제 팬텀이 나타나고 보름달에 이제 그림자가 제멋대로 움직이면은 팬텀의 소행이고 갑자기 한기가 느껴지면 팬텀이 가까이 있고 저주를 걸려고 한다던가. 제일 소름 돋는 부분은 이제 한밤중 사람이 그림자에 숨어들어서 조금씩 체온을 뺏는다는 거예요. 그림자에 숨어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숨어들고 있으면 한기가 멈추지 않아서 결국 죽게 된다는 거죠. 얘는 애초에 사람을 사냥하기 위해 탄생한 먹잇감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도감 설명 보시면 어떻게든 사람을 이제 잡아먹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쓰는데 최근 도감 설명에서 더 괴악한 설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팬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떤 설정이 붙었냐면 위험한 건 알겠어요. 위험하면 좀 대처법이 있거나 싸워볼 수 있거나 뭐 그런 건 있을 거 아니에요. 팬텀 같은 경우는 갑자기 졸음이 쏟아진다면 팬텀이 노리고 있다는 증거다. 뭐 아까 나왔던 내용이죠. 근데 그 다음 설정이 정말 소름 돋는 게 도망갈 방법은 없으니 포기하자. 도감 설명에 팬텀이 널 노리고 있다면 넌 이미 끝났으니까 포기해라. 도감 설명에 일단 이렇게 무책임하게 팬텀이 노리고 있다고? 잘 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게 첫 번째로 너무 웃겼고 두 번째는 그만큼 도망갈 방법이 없어서 포기할 정도로 팬텀이 사람을 잘 죽이는 포켓몬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너무 재밌어서 찾았던 게 가장 큰 이유 같은데요. 왜냐하면 어릴 적에 단순히 재미있게 즐기고 제가 좋아했던 뭔가 동심, 어릴 적 친구들, 추억 속의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단순히 아름답고 되게 해맑고 즐거운 줄 알았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내막에는 알고 싶지 않았던 좀 불편한 진실들이 숨어 있었던 거죠. 제가 재밌다고 생각한 내용들을 들려주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는 걸 알고 조금 더 이제 찾을 수밖에 없었고 찾다 보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저희가 살고 있는 현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현실에도 겉보기에는 정말 아름답고 모든 게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뒤에서는 뭐 치정과 불륜이 있다던가 맛있게 먹는 음식 뒤에서는 공장식으로 운영되는 끔찍한 동물들의 생태가 있다던가 굉장히 알고 싶지 않은 끔찍한 부분들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찾아내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이 공감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흥미있고 무의식 중에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다를 게 없기 때문이 아닌가.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